안녕하세요. 바로 본 명상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너 깨달았냐? 그렇게요. 글쎄,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알게 되는 거?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거라면 그것이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거창하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신통력이 있고, 그러한 것들 말이죠.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깨달음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가 공부가 시작이다. 그 전에는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였어요. 그런데 몰랐던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된 그 순간부터 공부할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려서 그때부터가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공부는 계속 진행 중이에요. ing 중이에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해야 할 공부가 남아있다. 이게 아니라 안 것을 처음에 내가 몰랐는데 하고 알게 된 것들을 그것을 내 생활에 가지고 와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알게 됐다고 해서 이 세계가 무상하다고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살아가면서 알게 된 것들을 체화하고 체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알게 됐으면 뭐예요? 실천을 해야 하고 마음이 그래야 하죠. 그런데 늘 알게 된 것과 다르게 마음에서는 화도 올라오고 슬픔도 올라오고 기쁨도 올라오고 집착도 올라오고 어리석음도 올라오고 무엇인가 욕심도 부리고 그러더랍니다. 제가. 그래서 화들짝 놀래서 저를 이렇게 내면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그것이 습관화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뭔가 잘 안 되고 부족하고 2% 부족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죠. 때로는 저를 깨달았다고 아는 사람들조차 깨달은 게 맞나? 저 사람이? 아니면 거짓인가? 할 정도로요. 그런데 저는 잘하는 것은 보여줄 필요라기보다도 파동이 없으니까요. 제 내면을 살펴봐요. 그리고 이미 알아차림은 늘상 있어요. 이 명상 공부를 하면서 꿈을 거의 꾸지 않게 되었어요. 꿈을 꾼다 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이고, 그것이 그냥 움직이는 활동 사진이 아니라 정지된 사진으로 한두 장 그냥 보이면 그게 꿈이고 끝이에요. 그냥 평범한 학원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알아차림 명상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건 제가 알았던 마음의 병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약 먹지 말고 처리하는 부분들. 아주 심플하게 알게 된 부분들이에요. 공부할 때는 저는 그것이 막 엄청나게 공부가 어렵고 복잡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정답이 너무 심플했어요. 뭐냐고요? 그저 마음이 내 것이 아닌 거. 나라고 할 만한 게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 집착할 거 없다는 거. 더 나아가서는 기쁨도 슬픔도 모두 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 그래서 흘러가게 그냥 기다리고 바라보는 게 내가 알 수 있는 전부라는 거. 그리고 내가 알 수 있는 전부는 지금 이 순간 현재에 머무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트릭이나 팁을 두자면 행복과 접속하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 현재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밝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연민, 평화 이런 것들을 누군가와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산다면 참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저 공부할 때 6신통 중에 5신통이 다 트였었어요. 잠깐 동안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신통이 아니고 무상무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들을 그대로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연민과 사랑이,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신통이더라고요. 신통이 신통이 아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신통이죠.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알게 될 수도 있고 지금 아는 것을 더 다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는 걸림없음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거, 그 없으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내려놓는다는 거. 내려놓는다는 거는 집착이 없음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애달복달 그랬으면 하고 매달리는 마음이 없이 흘러가고 흘러옴을 아무 꺼리낌 없이 바라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다는 거. 더 나아가서 그러함도 저러함도 그냥 별 생각 없어요. 그냥 사라져요. 사라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삶을 살고 있는데 뒤돌아보면 그것이 평화였고 연민이었고 포용이었고 수용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슬프거나 그 모두가 자신의 눈과 머리가 판단해요. 그러면 선택은 무엇을 할까요? 답은 당연히 좋은 쪽이겠죠. 좋고 나쁨의 분별도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호흡하면서 사니까 평화롭고 행복하고 사랑을 선택하겠죠. 아침에 눈 뜨면 내 몸과 마음을 점검하고 오늘도 매일매일 행복을, 기쁨을, 평화로움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사람들은 행동을 몸으로 행동을 하거나 뭔가 또 정신적으로 무엇을 하거나 이렇게 몸과 정신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명상은 몸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머리,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명상을 하다 보면은, 참 명상이 잘 된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잘 된다는 생각도 우리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예? 예. 그거를 그랬을 때, 이게 머리로 하는 건지, 몸으로 하는 건지, 예. 그거를 정확히 안다면은 명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머리 굴리기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끄달리지 않을까. 그랬을 때 우리 선생님은 이제 명상을 지도하시고 명상 마스터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다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리는
이 세계 말로 말하면 지식이나 철학,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한다면 명상은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마음을 보는 방법을 배우려면 몸이 필요하고 몸의 느낌, 감각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머리가 필요합니다. 즉 지식.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머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료는 마음이지만 몸 안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마음은 몸을 또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다 씁니다. 적절하게. 하지만 명상을 알아차림할 때는 보통 알아차림하는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림하는데 어떻게 알아차림해야 되는가 할 때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거 외에는 다른 지식은 필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관찰할까 외에는. 만약에 명상을 하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관찰할까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거조차 바라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머리 굴리지 마라 하는 건 보는 눈 외에는 그냥 흘러가고 흘러오는 거 보는 눈 외에는 아무것도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말라는 부분에 있어서 머리 굴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다 필요하지만 그저 보는 눈, 객관적으로 보는 눈 필요한데 단번에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서지 않습니다. 그것은 쉽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아무 판단이나 분별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다 모두 다 내려놓고 그저 바라본다는 건 그것을 익힌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요. 그 길이 진리가 맞는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맞고 진리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믿고 다 내려놓고 그냥 판단 없이 바라보기에 총력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쉽지는 또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똑똑할수록 더 분석하려고 할 테고 그런데 또 이 알아차린 공부는 오히려 또 너무 좀 지혜롭지 못하면 그것 또한 또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에 보충 질문 또 있나요? 아니, 마무리하십시오. 그것이 다입니다. 그저 구름이 무엇을 쫓아가진 않잖아요. 그냥 흘러갑니다. 또 흘러오고 그냥 그걸 바라봅니다. 창밖에 모든 풍경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 밖에 쫓아나가서 구름과 바람을 따라다니지 않고 창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밖과 안이 분리 없이 하나가 됩니다. 어떤 신비한 것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저 그냥 바라보다 보면 쫓아가지 않고 바라보다 보면 한 번엔 안 돼도 꾸준히 하다 보면 길이 잡힙니다. 그 핵심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바라보고 알아차림을 하는데 우리가 내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요 위에다가 바라보는 나를 설정하고 명상을 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지켜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내가 잡념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잡념을 생각할 때 동시에 알아차리는 겁니까? 아니면 잡념이 끝난 다음에 알아차리는 겁니까? 잡념의 처음을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잡념이 들기 전에 느낌부터 옵니다. 느낌부터 알아차림한다면 더 좋고요. 그것의 중간 끝을 다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따라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더욱 좋고요. 또 거기에 띄워서, 객관적인 자신을 띄워서 보는 것과 그냥 호흡을 지키고 앉아서, 아니면 몸의 감각을 지키고 앉아서 바라보는 것은 사람마다 각기 연습에 따라서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도 초기에는 객관적인 나를 띄워서 몸과 마음의 느낌들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어렵다는 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은 그냥 호흡을 지키고 앉아서 문지기처럼 지키고 몸과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거. 근데 그 알아차림이 잘 안 돼서 처음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안 되는 건 당연해요. 그 몸과 마음의 알아차림이 제대로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공부는 굉장히 진짜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 눈이 생기기까지는 쉽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위파사나에는 어떤 특정 대상에 완전히 몰입하는 사마티가 있고요. 또 그때그때 일어나는 대상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아채는 사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흡을 계속 오랫동안 관찰하는 것은 우리가 사마티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근데 호흡을 관찰하다 또 생각이 들면은 그냥 그거를 보라고 얘기하면은 갑자기 사마티에서 사티로 이게 넘어가는데, 이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것이 자유자재로 우리가 변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초보자들이 사마티를 하다가 사티를 하고 사티를 하다가 사마티를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어떤 수행이 중구난방 우왕좌왕 그때그때 어느 하나도 다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고수들은 중간에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호흡을 관찰하다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냥 그거를 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이미 높은 수준이 아닌가. 응? 초보자들은 아예 잠시 집중을 놓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사마티를, 호흡에 대한 것만 좀 힘들더라도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볼 수 있는 사티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는지,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질문이 참 길군요.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한 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몸 안에 있습니다. 좀 집중이 됐다 싶으면 사마타고, 집중이 좀 흐려졌는데 그래도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윗바사나입니다. 그런데 조금 또 아까 사마타를 했다가 윗바사나를 했다가 그렇게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고수일 경우에는 선택이 가능하나 초보일 경우에는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또한 중간 가는 중에도 윗바사나와 사마타가 잘 조율이 되어야 됩니다. 의도하지 않고 저절로 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초보자일 경우에는 몰입하는 힘, 사마타의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을 고요하게 보려면은 몰입이 되어서 이 마음의 침전이 고요하게 흩어 내려앉아야 바닥에 가라앉은 마음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림, 그러니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사마타의 힘, 몰입의 힘이거든요. 일단 그 눈이 생길 때까지는 호흡 관찰로, 호흡이나 몸의 관찰로 몰입을 익히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눈이 생겼다 치면 그 눈이라는 건 깊이가 물론 있지만 고요하게 마음이 저절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을 정도의 깊이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계속 몰입의 사마타를 가지고 있다면 윗바사나 통찰의 지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타는 사마디는 눌러놓습니다. 그냥 올라오는 것들을 다 눌러놓고 정지시켜 놓고 뿌리까지 제거는 큰 거 외에는 되지 않아요. 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몰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통찰의 지혜가 되려면 살짝 올라올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볼 수 있어요. 보기만 하면 저절로 통찰의 지혜가 생깁니다. 일부러 머리 굴리지 않아도 정말 너무 신기하게 단박에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믿고 그냥 꾸준하게 호흡은 집이에요. 홈. 내가 힘들 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집이 있는 것처럼 몸과 마음에도 집이 있습니다. 홈을 배로 하든지 코에 하든지. 그래서 홈을 두고 관찰하는 겁니다. 근데 관찰해서 따라갔다, 생각을 따라갔다, 몸의 감각을 따라갔다 하면은 호흡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출정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호흡으로 재정비해서 다시 출정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모든 지혜와 통찰, 그다음 몰입의 힘들이 저절로 생깁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말고 몸과 마음의 느낌을 호흡을 통해서 지켜보려고 단지 그것만 하십시오.